저는 지금은 오히려 이제 AI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반영이 된 때 같거든요. AI의 혁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가 뭐 챗GPT랑 수다 떠는 정도로 AI의 혁신이 끝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사실 일반 기업체에서의 생산성 제고에 아직 AI가 많이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용될 안녕하세요. 삼성 액티브 자산에서 코액트 ETF를 총괄하고 있는 김지훈 본부장입니다. 네, 제가 경험했던 지난 대세 상승장은 이제 크게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차이나 캐펙스가 주도하는 이제 브릭스 기억하시죠? 네, 그런 단어들이 있었던 대세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때랑 비교해 보자 그러면 결국 사실 그때 중국의 캐펙스 투자와 지금 AI 투자가 거의 주어만 바꾸면 똑같을 정도로 사실 상황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인프라라는 게 AI가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서 이제 삶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버블이냐 아니냐는 조금 논란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투자의 속도에 있어서 과열이냐 아니냐, 네,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패시브 투자가 굉장히 대세를 이뤘는데 이제 지수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세련된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그거는 그동안에 이제 주도하는 산업이 별로 없이 이제 성장률이 대부분의 산업이 좀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시브의 수익률이 우세한 구간도 있었고 또 액티브랑 큰 차이가 없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격변하는 시기에는 산업별 편차가 굉장히 크고 산업 내에서도 주도하는 기업의 초과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액티브 투자가 다시 주목을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 주도하는 산업 내에서도 핵심이 되는 기업이 계속 정말 액티브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한때는 오라클이 막 정말 그 AI 투자에 또 새로운 주인공처럼 떠올랐다가 지금은 AI 버블의 주인공처럼 또 치부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산업의 다이내믹이 또 그 안에서 기업의 위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대응해 드리는 액티브 ETF가 더욱 부각받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저는 액티브 투자랑 이제 옥석 가리기를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더 좋은 종목에 좀 더 높은 비중을, 그리고 굉장히 유사하게 붙어 있지만 진짜가 아닌 종목은 덜 가져가거나 안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내년에는 더 크게 먹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다 같이 투자하니까 얘도 좋고 쟤도 좋고 막 다 좋은 것 같았는데 이제 점점 이제 AI 사업자 간에서도 우열이 조금 갈라지고요. 또 인프라 투자하는 기업들 간에도 이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마진 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산업에서도 기회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년이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AI의 사이클에서 초기에는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들이 진행될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AI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AI 소프트웨어가 발전되고 나면 이제 그게 피지컬 AI랑 결합돼서 이제 로봇까지 연결될 거다. 이렇게 그 산업의 흐름을 짚어드렸었는데요. 저희는 그 생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먼저 이제 주도주가 돼서 이제 나스닥 시총 1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도 이제 인프라의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브로드컴 주가가 상승했고, 그리고 그 브로드컴의 TPU를 이제 사용하는 구글. 이제 구글이 사실 브로드컴의 그 생산 위탁 의뢰를 준 거죠. 그래서 그 구글이 이제 제미나이를 통해서 약간 AI 소프트웨어에 지금 좀 선두로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픈 AI도 계속 반격을 하고는 있지만 제미나이나 뭐 나노바나나 BO2를 봤을 때는 구글이 좀 더 앞서 있지 않나. 그리고 구글이 AI와 결합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토대들을 이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가 부각될 거다 했는데
막상 이제 작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아니라 오히려 구글이 좀 대장으로 좀 등극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그럼 이제 피지컬 AI가 이제 많이 나올 텐데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어떻게 보면 이제 피지컬 AI에 속하는 거거든요.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이제 그런 AI 소프트웨어에서의 대장 기업이 계속 주목을 받고 또 피지컬 AI 관련된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바이오 산업도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부진했지만 좀 이제는 많이 회복을 하는 모습이 보일 거로 전망이 되고요. 또 이제 혹시나 만약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종료가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도 또 새로운 기회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AI 인프라의 흐름에서 사실 대부분 많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바틀렉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 에너지 인프라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돌릴 만한 전기가 충분할 것인가. 그래서 전력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돼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의 흐름과 함께 에너지 관련된 섹터도 같이 사실 동반해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조금 더 에너지가 주목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좀 바틀렉으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산업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AI 소프트웨어에서는 약간 위너 테이크스 올처럼 나타나지 않을까. 저희가 옛날에도 뭐 초기에 인터넷 브라우저가 여러 개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통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도 하나의 대장이 나와서 이제 의미 있는 점유율을 가져가면 그때는 오히려 그 대장 위주로 좀 압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는 누가 제일 잘하는지 잘하는 기업을 그냥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산업의 흐름과 상관없이 그냥 인간의 생로병사와 또 고령화되어가는 전체 지구 인구를 감안하면 이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앞으로 유망할 분야들,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 를 주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바이오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테크보다도 조금 더 중요한 섹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는 정말로 액티브로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력 분야에서는 이제 원자력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 가장 빠르게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거는 가스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태양광도 이제 태양광 발전소로 짓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뭐 그런 전력 기기들도 여전히 내년까지는 수요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사이트 발전이라 그래서 저 멀리서 막 거대한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가지고 여기 데이터 센터에 가져올 그럴 시간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바로 옆에 발전원을 붙일 수 있는 기술들, 네, 그런 기술들이 거기에 이제 가스도 해당이 되는 거고 연료전지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좀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오히려 이제 AI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반영이 된 때 같거든요. 근데 1월에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CES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AI의 혁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가 뭐 챗GPT랑 수다 떠는 정도로 AI의 혁신이 끝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사실 일반 기업체에서의 생산성 제고에 아직 AI가 많이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용될 길들이 조금 더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냥 우선 AI 주요 기업들 그리고 나스닥 시장에도 지금은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주요 지수에는 이렇게 분산해서 오히려 우려가 있을 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한국 시장이 정말 올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진짜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저희는 작년부터 한국 시장 바닥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요 산업에 있는 대표 기업들의 이익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몇몇 산업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법 개정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인 지배구조에서의 변화가 수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두 축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오르고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 다시 또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뭐 지금 반도체가 AI 산업 흐름하고는 제일 상관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최근의 우려로 오히려 조정을 받은 게 좀 기회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한국에서는 이제 K컬처 관련된 뭐 엔터라든지 뭐 코스메틱, 푸드 관련 기업들도 있는데 이 기업들도 사실 상승률이 높았다가 최근에 조정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본원적인 경쟁력은 저희는 여전히 훼손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내년에 다시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전반에 대해서 이제 지수로 투자할 때는 저희는 밸류업 지수가 굉장히 유망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사이즈만으로 종목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 밸류업 지수 선정 그 스크리닝 툴을 보면은 이제 ROE가 높고 PBR이 높고 또 2년 연속 적자이지 않았고 이런 되게 그 정성적인 퀄리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밸류업 지수가 저는 이제 한국을 좀 대표하는 지수로 자리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도 네, 계속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제 소프트웨어 직군이 AI로 오히려 가장 빠르게 대체되더라고요. 한때 그 코딩 열풍이 막 불었던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AI가 코딩을 더 잘하고 막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AI로 대체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인력의 대체가 생산성 개선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슬픈 단어인데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먼저 AI가 적용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커머스에서도 적용될 것 같고 광고, 방송 이런 부분에 먼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점차 모든 직군에 결국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